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AI 섹터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이 어땠나요? 0% 보합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어떠한 움직임이 나왔었나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250만 주의 매도 물량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외인들이 250만 주를 다 받아줬나요? 최근에 외인들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전량 받아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원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전부 다 받아주면서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었던 거거든요. 최근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7월에 수급을 보게 되면은 개인들이 600만 주를 던지면 500만 주를 받아주고 400만 주를 던지면 400만 주, 500만 주 던지면 500만 주, 이때는 800만 주가량 매수를 하면서 주가에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얘기 드리면은 아니 삼성전자 원래 외인 수급이 받쳐주면서 주가에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는 건데 외인 수급까지 지금 부족하다고? 지금이라도 당장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 진정해 보세요. 과연 외인들이 삼성전자가 고점이어서 수급이 떨어진 걸까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없어서 수급이 떨어진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오늘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앞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변할 건지, 그 변곡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사실 공매도 세력들의 숏스퀴즈 현상이 만들어졌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급이 어땠어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숏스퀴즈가 아니라 숏커버를 만드는 모습 보여줬다. 실제로 우리가 다시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오늘 어떠한 움직임 나왔나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기관들이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죠. 결국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아서 숏커버가 발생이 됐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수급이 약해진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때문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아니 경색이면 경색이지 왜 일시적이라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금 돌아왔는데 지금 유동성 경색 장난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제가 뻔한 얘기 할 거면 오늘 저녁에 찾아뵙지도 않았다고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물론 금리도 유동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하지만 금리만큼이나 유동성에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지표들이 있다고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지급 준비율이 있어요. 이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은행의 적금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적금 통장에 돈이 많으면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은행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나왔냐면 지급 준비율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은행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 TGA 잔고가 있어요. 이 TGA 잔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통장 당연히 트럼프 쓰고 싶겠죠. 증시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최근까지 뭐였어요? 미 행정부의 장기화된 셧다운이었잖아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앱스타인 파일 같은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마지막은 뭐냐면 영레포 잔고가 있는데 이 영레포 잔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와 무관하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런데 이 영레포 잔고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땠어요?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대 최저치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결국 12월 10일 날 FOMC에서 결정이 나와야지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 행정부, 연준이 전부 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은 욕조에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연준이 시장의 유동성이 과공급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배수관을 열어놓은 거예요. 물이 계속해서 빠지겠죠. 그런데 물이 급속도로 줄어들면 당연히 증시시장은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수도꼭지를 굉장히 강하게 틀면서 물이 빠지는 만큼 들어오는 물을 넣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이 어떤 거냐? 지급준 비율, TGA 잔고, 영래포 잔고가 하나씩 막히면서 배수관을 통해서 물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데 호수가 점점 잠기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점점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욕조의 바닥이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고점이어서 외인들의 수급이 줄어든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갑이 얇아지면서, 개인들도 똑같잖아요. 내가 돈이 많을 때, 지갑이 좀 두꺼울 때는 사실 주식 조금 빠진다고 해서 막 대응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지갑이 얇으면 어때요? 내가 지금 한날 한시가 급하니까 주가 빠지면 곧바로 매도한다고요. 왜? 무서우니까. 그런데 외인도 똑같아요. 원래는 유동성 강세였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윗구간에서 개인들의 비싼 물량을 받아주고 있었는데 지갑이 얇아지니까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방어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이 줄어들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변동성이었다고요. 제가 항상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말로만 떠들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자료도 가져왔어요. 자료를 보게 되면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었던 게 뭐였죠?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었죠. 이 지급 준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나와야 되느냐? QT의 종료가 나와야 돼요. QT의 종료 이미 실행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텐데 12월 1일부터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2.8조 달러 아래까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가 2023년에 딱 한 번 있었어요. 이때 무슨 사태가 일어났었냐면, 경제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주주분들은 아실 텐데 SVB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뱅크 지역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이 돼요. 뱅크런 언제 발생이 되나요? 은행이 돈이 없을 때 발생이 되죠. 지금 그 상태라고요. 그만큼 은행에 돈이 없는 상태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 드렸었나요? 바로 미국 재무부의 TGA 잔고,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얘기 드렸죠. 이 TGA 잔고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거두면 그대로 돈이 여기로 들어오거든요. 9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재산세를 걷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게 됐을 때 굉장히 가파른 우상향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유동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올라간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죠. 결국 떨어져야지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앱사인 파일 같은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이 유동성 공급도 막혀있는 상태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영래포 잔고. 영래포 잔고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렸죠. 역대 최저치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갔다고 해서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가 아니라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유동성이 적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매도하라는 거야 뭐야 기분 나쁘네 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까부터 삼성전자 고점이 아니다 라고 얘기 드렸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 옛날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었나요? 지금 시장 흐름이 어때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빠지면서 구글의 주가가 올랐어요. 물론 어제는 엔비디아가 바닥 반등을 하고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구글의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큰 틀에서 보자고요. 구글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올라가야지 원래 삼성전자가 올라갔는데 구글이 올라가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글의 주가가 올라야지 삼성전자한테는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왜 그런 거냐면 엔비디아는 원래부터 공급자였어요.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가 아니라 TPU 칩을 스스로 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 발표했어요? 이 TPU를 공급하겠다, 나도 공급자의 역할이 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TSMC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이미 수주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TPU의 생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수주를 맡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HBM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요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 분야에서의 수익률이 올라와야지 주가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그 바탕을 구글이 만들어 준 거라고요.
그런데 이 TPU 칩 브로드컴이랑 만들었다고 하는데 브로드컴 앱 브로드컴 HBM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의 HBM을 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은 아직까지 살아있다고요. 게다가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적어요. 게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평택 5공장을 재가동시키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제공사에 들어가면서 1.4나노 첨단 공정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첨단 공정에 대한 수주를 빠르게 받아내면서 파운드리 시장까지 장악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점유율을 올릴 수가 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갑자기 5분 만에 태도를 바꾸시면서 뭐야, 지금 매수해야겠다, 지금 횡보하는 게 기회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다 때려 박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제발 그만하자고요. 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 드렸었냐고요. 저는 삼성전자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 이때는 욕하시더니 삼성전자 주가 빠지는데 뭘 매수고 뭘 기회야 욕하시더니 이제 와서 반등이 만들어진 시점에 탐욕의 추가 매수를 진행하려고 하시냐고요. 제가 앞에서 7분, 8분 입 아프게 뭐라고 떠들었어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유동성 경색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의 혼조세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그 구간에서 눌림목에 우리가 기회를 잡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아니 어차피 삼성전자 10년 가지고 있을 건데, 장기 투자할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당연히 삼성전자 주식 사놓고 10년 있으면 돈 버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도대체 왜 삼성전자에서 매도 버튼을 누를까요? 왜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변동성이 나오게 됐을 때는 사람은 당연히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매도 버튼, 패닉셀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관망해야지, 막연하게 기다려야지 하는 태도는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확률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변곡점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놔야 되는 거고, 대응을 했을 때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요. 당연히 이러한 대응들 힘들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혼조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 혼자서 걱정과 고민을 가져가시면서 지금 매수, 지금 매도, 내가 하는 게 맞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위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어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위에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그런데 분명 최근에 고점에서 몰빵 투자하신 다음에 주가 눌릴 때마다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 얼굴 죽상이셨던 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5% 반등하니까 삼성 좋다, 삼성 간다 하면서 박수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과연 맞는 투자일지. 하루하루 기분이 바뀌는 게 과연 맞는 투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다시금 강한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분명히 얘기 드려요. 비중 조절하세요. 분할 매도 타점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비중 조절해라, 분할 매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갑자기 또 기분 나빠지신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지금 주가가 내려간다는 게 아니죠. 저는 분명히 삼성전자 너무나도 좋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상승 모멘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12월 중순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몰빵 투자를 하고서 혼조세 속에서 관망하다 보면은 당연히 감정적인 대응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금 강한 반등이 만들어졌을 때 매물 소화 현상이 나오기 전에 지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하루하루 힘드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저점 구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라고요. 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제가 실시간 대응법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람 심리가 진짜 무서운 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만족하고 매도할 것 같잖아요. 주가 눌리면 당연히 올라갈 종목이니까 매수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요. 실제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모두 주가 눌리면 매수한다, 비중 확대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주가가 눌리면 내 예상치보다 큰 변동성이 나오면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개인 주주분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요. 공포에 매도를 하고 있다고요. 당연히 무섭죠. 주가 내려갈 것 같고 물릴 것 같으니까 당연히 매도를 한다고요. 그리고 반등이 시작되고 나서 결국 무슨 생각하느냐,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하는 게 틀렸구나, 이제 가는구나 하면서 다시금 매수를 한다고요. 그런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이 혼조세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주가 눌릴 때 매도를 던지는 거라고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객관적인 투자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거라고요. 주식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혼자서 판단해야 되는데 내 판단이 맞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좋은 종목,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도 타이밍을 몰라서 놓친다고요. 주가 반등하니까 매수를 하고 주가 눌리니까 매도를 해요. 공포에 매도를 하고 탐욕에 매수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결국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번호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죠. 010-8037-9663 뭐라고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다른 주주분들 힘내실 수 있게끔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확인되시면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게요. 저라고 처음부터 주식시장에서 돈 벌었겠나요? 저도 당연히 힘들었고 처음에는 감정적인 투자 진행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처참했죠. 억대빚도 져봤고 깡통도 쳐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이거는 투자가 아니다, 투기다. 이제라도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해야겠다고. 그러면서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하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니까 그게 복구가 되더라고요. 저는 운이 좋았죠. 이 과정 굉장히 짧게 얘기 드렸지만 절대 짧지 않았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이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 혼조세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이 어떤가요?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를 다루는 기업들에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구글 같은 기업들로 돈이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코스피 시장도 이거에 맞춰서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결국 돈이 움직였다라는 거잖아요.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제가 이 순환매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히든 종목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왔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솔루션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받아서 최근에 AI 섹터가 보여줬었던, 로봇 섹터가 보여줬었던, 지금 구글이 보여주고 있는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로봇 섹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는 1000%도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터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래도 밸류,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 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E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도 넘는 종목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밖에 없는 로봇 히든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 흐름이 감속기, 액추에이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를 털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같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인 3월부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개파락을 띄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0%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이미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 200%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위에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히든 종목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종목명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고 있는데 종종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는데 핸드폰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전 재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 200%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을 여윳돈만 넣더라도 충분히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목명이라도만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에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 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로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구독 절대 까먹지 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